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쪼개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이 송덕봉이라고 하는 여성은 무엇보다도 첫째가 유능한 아내였더라 그 말입니다. 글만 잘 쓰는 아내가 아니고요. 살림에 능통한 아내였더라. 이제를 잘하는 아내였더라. 집안을 잘 다스리는 아내였더라. 돈을 잘 버는 아내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아내였더라. 그게 참 어찌 보면 최고의 아내였을 것 같긴 해요. 송덕봉은. 왜냐하면 대개 글을 좋아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주가 많은 여성들이 살림까지 잘하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남성이 돈도 잘 버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송덕봉은 굉장히 유능한 아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학적 재능인데요. 특히 송덕봉은 그림을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잘했는지도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시를 잘 썼어요. 시를 잘 썼고 적어도 그들 부부 사이에는 공통된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는 문과에 급제한 남편 유이춘보다 아내 송덕봉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이 남편도 인정하고 아내도 인정하는 자타 공인하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즉 아내는 시인이었습니다. 돈 잘 버는 시인이라니요. 요즘도 참 그런 시인은 참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송덕봉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고요. 거기까지 얘기하고서 1과 2까지 얘기하고서 우리가 좀 10분 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이들 부부 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자꾸만 곁눈질을 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그런데 아내가 그걸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아요. 그런 내용이 흥미롭게도 편지로 남아 있어요. 그 편지도 물론 한문으로 쓴 편지입니다. 한글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한문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라는 걸 알겠죠. 남편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중지시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부부 참 드물긴 한데 이게 정말 100만 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부부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제법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부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미에 있는데요. 즉 조선시대로 말하면 선산에 있는데요. 즉 영남에 있는데요. 그런데 영남 지방에서는 이런 부부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부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호남 지방에 이런 부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남과 경기 지방, 즉 우리나라의 서쪽 지방에는 이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쪽 지방에는 이런 부부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 이야기는 되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어놓을 수 있게 된 거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자료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일기입니다. 일기. 미암 선생 일기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미암 선생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후세가 그를 미암 선생이라고 하고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 당대에는 미암 일기 정도로 불렀겠죠. 미암은 그 유이춘의 호구요. 미암이라고는 학자가 깨알같이 그야말로
아주 자세한 일기를 남겼어요. 그 일기를 보면은 그의 많은 비밀들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일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 조정에 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암 일기는 오늘날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이 돼 있죠. 보물입니다. 그 안에서 송덕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송덕봉만 보는 건 아니죠. 송덕봉을 볼 때는 자연히 그의 남편인 유유춘도 보게 되고 그 자녀들, 또 며느리, 또 사위 모습도 다 보게 되는데요. 매우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짐작하는 뭐 유교 사회라는 게 뭐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층층시하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숨이 막히는 굉장히 예법을 중시하고 그야말로 엄정하고 엄숙하고 이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좀 자유롭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사람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 아내는 매우 능동적인 여성이에요. 전혀 수동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행동에 옮기는 능동적이고 과감한 여성입니다. 송덕봉은. 그 다음에 그가 활동하는 범위도 덕봉이 활동하는 범위도 좁혀서 보면 가정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가정이라고 하는 범위도 사실은 상당히 넓다. 그냥 그저 남편 뒷바라지만 한 것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 옷만 챙겨준 것은 아니다. 경영을 했다. 그는 경영을 하고 그는 사교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활동 범위가 넓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학식 역시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유교 경전밖에 몰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두루두루 아는 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질질 끌려가거나 또는 남편에게 늘 매달려서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남편을 끌고 가는 걸로 보입니다. 남편이 오히려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능동적인 아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송덕봉을 보면서 16세기 아내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했던 것 이상이다. 여기에는 새로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송덕봉은 우리에게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송씨입니다. 그러니까 송씨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송씨를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개는 뭐 은진송씨를 생각하거나 여산송씨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송씨의 대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송덕봉은 홍주송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홍주송씨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홍주송씨라고 하는 집안은 굉장히 작은 집안이에요. 숫자가 아주 적지만 그렇지만 이 또한 이름난 사대부 가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홍주는 오늘날 충청도 홍성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 조선 아내열전에 나오는데 송덕봉이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아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말고도 10개 넘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도서관에 사달라고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사시면 물론 더 좋죠.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니까요.